여러분의 투자 상승에 접속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11시 주식온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오늘도 주식온에서는 멘토님과 함께하면서 개별 이슈에 대한 대응 전략을 들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식온에는 급등주 AI 포착 종목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AI 시스템이 선별한 종목들에 대해 멘토님의 의견 들어보면서 시장 점검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1시 주식온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시죠. 지난 금요일에 미국에서는 고용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쇼크 수준의 결과로 나오기는 했었는데 보잉의 파업,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현상이었다라는 분석들이 전해지면서 증시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아마존, 인텔이 호실적으로 주가 급등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번 한 주 말 그대로 슈퍼 위크입니다. 어떻게 이벤트가 많은 만큼 신중한 접근으로 가야 할지 고민이 많아지실 것 같은데 11시 주식온에서 해답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국내 증시는 이번 한 주를 어떻게 열고 있는지 현재 상황부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현재 양시장이 힘있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1% 넘게 올라가고 있죠. 1.15% 상승하면서 2,571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힘이 더 좋습니다. 2.9% 오르면서 750선까지 올라갔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급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인이 매도 물량을 내놓고는 있지만 그 캐파가 좀 적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기관이 물량을 많이 담아주고 있죠. 1,438억 원을 담아주면서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힘이 좋습니다. 외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우위를 보여주면서 지수를 조금 더 한층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상위 테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무비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또 여행 테마주들이 한껏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상위 1위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리튬과 관련해서는 이수그룹의 제2호 인수 소식에 또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위 2위로 리튬이 자리 잡고 있고 또 대왕볼에 관련해서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첫 시추 위치가 확정됐다라는 소식이었죠. 피팅 밸브가 이런 소식으로 상승세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대혈과 줄기세포, SCM 생명과학과 연관이 있습니다. 아토피를 치료하는 이 치료제가 국내 학술지, 권위 있는 학술지의 에디터 초이스에 선정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개발력이 아주 인정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줄기세포, 제대혈 같이 힘있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또 이슈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멘토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멘토님 모시고 더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주호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가 조금 두렵기도 합니다. 뭔가의 액션을 취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조금 가져가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뭘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FOMC에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적극적으로 뭔가 하기에는 찜찜하고 그렇다고 안 하자니 이게 또 뭐 우리 사람 심리가 안 하자니 또 내가 안 하니까 또 올라갈 것 같고 이런 느낌 때문에 오히려 좀 변동성이 클 수도 있겠다 싶고요. 특히나 주말에 이제 미국 사전 투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해리스가 좀 우월하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또 해리스 관련주들이 오늘 또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대선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이제 투자자분들의 혼란이 더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은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그러니까 누가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지금 신재생 관련주들이 가격 조정이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고 특히나 이제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 종목군들이 위주로 올라오고 있고 반대로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종목군들은 지금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지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최근에 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빠지면서 해리스 쪽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누가 될 것이다. 이거를 단정 짓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에 조금 약간 유혹을 받으셔서 따라가셨다가 좀 반대의 경우가 나왔을 때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뭐 해리스 트레이드나 뭐 트럼프 트레이드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지금 뭐 미국 대선이랑 이런 것들과 관련 없이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 무엇이냐, 옥석 가리기를 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부담스러운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선이 진짜 코앞으로 다가왔죠. 어느 쪽에 우리가 조금 더 시선을 둘까를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쪽에서 조금 더 이득을 취할 수 있을까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국내 증시에서 어떤 이슈들을 살펴볼 수 있을지 하나씩 순서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과 관련해서 갑자기 뜬금없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이 오는 8일부터 내년 말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9개국의 무비자 정책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중국 여행이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또 증시에까지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원래 안 하던 게 발생이 되면은 네. 시장에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국에서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 제가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것 같아요. 중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는 그 지금 중국 안에서도 내수 경제의 활성을 기다리는 시간보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좀 무비자 입국 이런 것들을 허용을 해줘가지고 조금 뭐 해외 관광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국이 조금 더 뭔가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효과를 좀 보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동안 안 하던 행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 국내 주식에서는 이 중국 소비주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제히 상승이 나오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최근에 중국 행보를 보면은 갑자기 뭐 판호 발급해주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중국이 갑자기 오픈마인드로 살짝 변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언제 또 뒤집힐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지금 이 정도로 중국이 조금 마음을 열었다라는 부분들은 앞으로 뭐 추가적으로 이런 중국 소비주들에 대한 부분들 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뭐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지금 중국 소비주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가격적인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러한 이슈로 한번 좀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미국 대선이 끝나고 또 미중 갈등부터 시작해서 뭐 중국 때리기 시작하면은 네. 중국이 또 하루아침에 언제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이러한 이슈들은 단기적으로 시세를 주기에는 충분한 이슈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노려볼 수 있겠다. 하지만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보시기에는 지금 외교적인 부분들이 뭐 사실 앞으로 어떻게 돌변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경계하셨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중국 소비주들 대다수가 가격적으로 진짜 많이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소식이면 분명하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중국이 여태까지와는 조금 다른 스탠스를 보여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움직임을 보여왔지만 이번에는 여행객들을 어떻게 좀 이용해 보고자 하는 행보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멘토님, 뭐 지금 항공사, 여행사, 중국향 소비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조금 오름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느 쪽이 조금 증시에서는 가장 크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게 항공 쪽이겠죠.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지금 저는 국제 유가가 좀 많이 빠진 부분들이 이게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유가가 하락한 부분들은 지금 항공주들, 특히나 LCC부터 시작해서 항공주들의 그 실적 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비행기 가격 자체는 정해져 있는데 이게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뭐 운항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할 때 그게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 안 해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이 4분기 동안 국제 유가가 지금 70달러 밑에서 하회를 하면서 움직임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동안보다는 확실하게 수익성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요소이면은 분명하다라는 점, 그리고 중국 무비자와 관련해서 저가 항공사들의 그런 뭐 매출에 대한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직접적으로
LCC부터 시작해서 항공사들 쪽으로 좀 집중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뭐 중국 소비주부터 시작해서 뭐 호텔 카지노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가장 여기서 한번 그나마 단기적으로 좀 탄력적으로 올라올 만한 섹터는 비행기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행, 여행 그러니까 여행, 항공 이게 지금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그동안 너무 안 좋았어요. 좀 안 좋았는데 갑자기 중국에서 무비자 입국한다? 네. 그러면은 규제를 약간 풀어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 기회로 중국에 좀 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겠다라는 기대 심리, 네. 그거에 대한 실제적으로 숫자로 지금 증명된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여행이랑 항공 쪽으로 쏠렸고 저도 단기적으로는 이쪽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뭐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항공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여행 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중국으로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중장년층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무비자가 되면서 젊은 층들이 뭐 일본에 간단하게 갔다 오는 것처럼 중국으로도 갔다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제 유가가 또 하락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공주들 실적 개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고 무비자와 관련해서도 여행객이 늘어난다면 저가 항공사들 역시나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중국과 관련해서 관련주들을 조금 찾으신다면 멘토님이 주신 전략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미국 대선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죠. 이제 진짜 트럼프가 우세한가 했더니 역시나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도 초접전인 와중에 경합주 내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막판 뒷심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리스 트레이드가 또 한 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대선 거의 직전이잖아요. 거의 네. 데이 트레이딩식으로만 접근을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고 저는 미국 대선 끝나고도 누가 되더라도 네. 신재생 쪽들이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음. 생각해요.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는 게 해리스가 되면은 신재생주가 오르고 트럼프가 되면은 우크라 제거부터 시작해서 비트코인 그 트럼프가 좀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그런 쪽이 오르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이렇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됐을 때 뭐 막상 가상화폐라던가 이런 쪽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지난번 미국 대선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되고 나서 실제로 바이든 관련주들이 그렇게 많이 갔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지금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강하게 나오고 있는 세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과가 나온 다음에 세론으로 바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신재생 관련주들도 결국 이렇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은 피해를 볼 것이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인데 오히려 지금 만약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트럼프가 됐을 때 IRA를 이거를 완전히 폐지를 못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수정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을 해봤을 때 그냥 뭐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신재생 끝났다 이렇게만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 오히려 지금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러한 흐름들이 미리 나오는 거지 이게 결과가 나오고 나서 어떻게 바뀔지는 또 몰라요. 과거에도 그랬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지난번 대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원전주들이 얼마나 잘 갔습니까? 그 정책주라고 엮이는 종목군들이 진짜 잘 갔는데 딱 대선 끝나자마자 그대로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뭐 이거 좀 한번 좀 더 과거로 가면은 과거에 이제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이거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때 후보 나와서 막 관련주도 엄청 갔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후보 사퇴해가지고 그냥 완전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홍준표 어디까지 관련주도 올라가시는 그랬었어요. 아니 그것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갑자기 그냥 다 맞아요. 빠지는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 관련주들 후보와 관련된 종목군들은요. 과거를 사례를 좀 살펴보면은 요게 그 과거에 움직였던 그런 흐름들이
거의 비슷한 흐름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는 신재생 쪽, 특히나 ESS라던가 태양광, 이런 풍력 이런 쪽은 오히려 지금 풍력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실적이 잘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3분기 실적도 기대해 볼 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은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좀 반등할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는 뭐 신재생은 해리스, 트럼프는 우크라 재건 아니면 비트코인 이렇게 후보별로 조금 강력하게 밀고 있는 공약과 관련해서 흐름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요. 여태까지 과거의 추이를 봤을 때는 대선이 끝난 다음에 그렇게까지 또 화력이 있느냐, 그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멘토님께서는 거의 뭐 대선이 끝난 직후에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탑픽으로 신재생 에너지 쪽을 꼽고 계시는 걸까요? 네, 뭐 신재생 쪽도 괜찮고요. 그나마 이제 우리가 지금 많이들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전력기기라던가. 그러니까 지금 미국 인프라 그 투자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히려 피해가 없을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저도 그쪽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차라리 지금 뭐 해리스냐 트럼프냐 누구에 따라서 움직이는 섹터보다는 결국엔 좀 더 멀리 봤을 때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됐든 간에 지금 미국에서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무엇이고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쪽이 어디냐를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노후 전력망 교체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 노후 전력망 교체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미국에 있는 그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지금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라는 점. 이러한 점들이 결국에는 노후 전력망 교체 뭐 이런 쪽으로 엮이면서 오히려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 대선 결과가 누가 되냐에 집중하기보다는 누가 됐더라도 그러면은 결국에는 미국에서 해야 될 그런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을 때 해야 될 게 무엇이냐. 그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거는 결국에는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현재 어떠한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떠한 사업을 밀어주고 있는지 이런 쪽을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곧 미국 대선은 끝이 납니다. 결국에는 누가 되느냐보다도 미국 인프라와 관련된 쪽, 필수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쪽으로 우리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걸 여러분이 염두를 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이수페타시스가 유상증자설이 나온 이후에 이번에는 제이오 인수와 관련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탄소 신소재를 개발하는 제이오를 인수하겠다라고 밝힌 건데 이수그룹이 전고체 배터리 사업에 집중하고자 하면서 제이오의 CNT 기술을 활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장에서 제이오, 이수페타시스, 이수스페셜티 케미컬까지 오름세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던데 관련주들이 조금 시세를 이어갈 거라고 보실까요? 일단 지금 제이오 인수 추진 관련된 소식으로 지금 뭐 사실 제이오가 아까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시세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저 제이오가 지금 뭐 하는 회사냐면 CNT 도전제, 그러니까 탄소나노 튜브 관련된 회사고요. 그게 이제 전고체 배터리 쪽이랑도 연결이 됩니다. 왜냐면 CNT 도전제가 이러한 뭐 배터리, 그러니까 양극재라던가 음극재 쪽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고체 배터리를 준비하고 있는 그 이수 그룹에 있어서는 이러한 인수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추진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점. 근데 공교롭게 지금 이수 페타시스에 대한 유상증자, 그러니까 이게 과연 맞냐 안 맞냐를 좀 봐야 될 게 사실 지난주에 이수 페타시스가 계속적으로 주가가 빠졌는데 저렇게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게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확보한 다음에 지금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약간 확인되지 않은 그런 설이 나왔는데 이수 그룹 쪽에서는 아니라고 부인을 했는데 이게 하필 오늘 또 제이오를 인수한다고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 그럼 이게 타당성이 있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수페타시스가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고 뭐 지금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확보한 다음에 그 자금을 가지고 지금 제이오를 인수하려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기업에서 뭘 한다. 이거는요 우리가 전혀 고려하면 보세요. 이게
뭐 이런 얘기 해서 죄송한데 네. 고려하면 보세요. 공개 매수가 85만 원 했다가 갑자기 유상증자 한다 그래가지고 하한가 갔다가 또 다시 반등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업에서 하려는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는 것과 우리가 투자로 접근하는 것과 완전 달라요. 그럼 결국에는 기업에서는 기업의 이득을 위해서 뭔가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뭐 이수그룹에서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유상증자는 사실 무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이거 니네 이렇게 하려는 거 맞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수페타시스는 선제적으로 주가가 빠진 거고 만약에 이수페타시스를 유상증자 안 하고 제이오를 뭔가 인수한다 그러면 이수페타시스는요 그동안 빠진 거를 그대로 다 회복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수페타시스 너무 단기간에 좀 많이 빠진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게 진짜로 사실이라면 추가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 있다. 만약에 근데 사실이 아니라면 다시금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를 좀 참고하시면서 이수페타시스는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좀 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제이오를 인수를 하게 되면은 이스페셜티 케미칼이 좋거든요. 왜냐면 왜 전고체 배터리 사업을 지금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제이오 같은 기업을 인수를 해서 뭔가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그 자금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이 어떻게 해결될 것이냐는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수그룹의 제이오 인수와 관련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유상증자를 하냐 마냐를 두고 기대감 아니면 실망감이 작용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실한 소식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제이오 인수를 하면서 확실하게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으니까 멘토님의 의견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이슈 3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11시 주식원에는 급등주 AI 포착 종목이 준비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오늘 장 안에서는 AI 시스템이 어떤 종목들을 선별해냈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5가지 종목 우선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보링크는 10시 23분경에 짚어줬죠. 잠시 후에 이슈와 관련해서도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넥스틸, 이램 마찬가지로 10시 12분, 13분경에 나란히 잡아줬습니다. 저희가 앞서 살펴봤던 이슈에 대해서도 연관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미코바이오메드 진단키트 관련주인데 오늘 장 안에서 힘있게 올라갔기 때문에 또 9시 19분경에 AI 시스템이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서 정말 힘있게 올라가는 종목이었죠. SCM 생명과학 9시 3분경에 또 AI가 정확하게 포착을 해냈습니다. 각각에 걸맞은 이슈는 저희가 잠시 후에 살펴볼 예정이고 오늘 장 안에서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AI 시스템이 확실하게 잡아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날 장 안에서 급등하는 종목으로 수익을 챙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방송 중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50분 전까지 문자 보내주셔서 무료로 한번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종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주식원에서는 급등주 AI 포착 종목을 통해서 오늘 장에서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잡아낸 종목들이 기다리고 있죠.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로는 가장 먼저 잡아낸 SCM 생명과학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3분경에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도 20%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SCM 생명과학이 개발 중인 아토피 줄기세포 치료제가 권위 있는 학술지에 에디터스 초이스에 선정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술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또 앞으로의 기대감까지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뭐 사실 좋겠죠. 네. 근데 간단 명료하시네요. 네, 좋겠죠. 아니 근데 저는 이 네이처셀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네이처셀도 줄기세포 네. 쪽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줄기세포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지금 현재 불치의 병이라고 불리고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줄기세포를 통해서 뭔가 치료를 하겠다라는 기대감. 네이처셀이 정말 짧은 시간 동안 2배 올랐거든요. 2배 오르면서 지금 또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느낌이 좀 들어요. 저는 SCM 생명과학도 결국에는 이게 재료 자체가 줄기세포 치료제인데 아토피예요. 그러니까 아토피가 사실 진짜 많잖아요. 요즘에 맞아요. 특히나 뭐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린 아이들 아토피 있는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어떠한 기술력이 부각받고 아토피 치료에 대한 뭐 길을 열어간다.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근데 뭐 우리가 좀 다른 반대쪽 면을 우리가 안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신약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을 개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요. 물론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만약에 또 빠지면은 또 무섭게 빠지는 그런 변동성을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사실 이런 거는 이제 그런 거죠. 이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실 때 굉장히 좀 이런 힘 있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잘 몰랐던 종목을 알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AI 솔루션은 이런 것들을 잘 잡아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사실 뭐 이게 다예요. 지금 줄기세포 아토피 치료제 이거에 대한 이슈, 그러니까 철저하게 단기 이슈로 인한 급등이 맞다. 그러면 이게 연속적으로 시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 네이처셀을 보면은 저걸로 저렇게 두 배가 갈 정도였어?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지금 지난주 금요일날 상한가 가고 오늘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과연 이게 지금 연속적으로 더 갈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은 약간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본다고 한다면 시장에서 이렇게 주목받고 있고 강한 종목군들이 추가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이미 지금 이거를 산다는 좀 부담스러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그런 이 솔루션을 체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딱 뜨면은 일단 한번 보자 이렇게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연속적으로 시세를 이어갈지 아니면은 여기서 꺾여가지고 또 눌림이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줄기세포와 관련해서 SCM 생명과학 만나봤습니다. 제2의 네이처셀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즘에 시장이 워낙 힘이 없기 때문에 급등 시세가 나온다면 여기에서 또 연속성으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하지만 변동성이 있을 것이라는 점은 어느 정도 유념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래일 연속 급등 시세가 나타나고 있죠. 단기 이슈로 인한 급등이 나오고는 있지만 여러분이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자리가 워낙 부담스러운 자리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추격 매수 그리고 신규 접근 관점으로는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 모를 수 있는 종목들 AI 시스템이 딱 잡아주기 때문에 내가 그날 장 안에서 이 종목을 노려봐야겠다라고 또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도 9시 3분경에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줬죠. 이렇게 급등 시세가 나오는 종목들로 내가 단기적인 접근, 수익을 가져오겠다라고 하신다면
저희에게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와 함께 AI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그날그날 급등하는 종목들 잡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 전까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SCM 생명과학은 이렇게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진단키트 관련주로 잘 알려져 있는 미코바이오메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19분경에 잡아줬네요. 오늘 장 안에서 현재도 20% 가까운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주춤하나 싶었더니 다시 한번 급등 시세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영향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 미코바이오메드는 이제 얼마 전에, 그러니까 8월 달에도 네. 엠폭스 관련 이슈로 좀 많이 올랐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거의 한 달여 만에 다 반납을 하고 다시 조금씩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인데, 뭐 지금 어떠한 거기에 특별한 이슈가 있다기보다는 이 확산에 대한 우려에 대한 소식이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한 것 같고,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막 주도할 만한 그런 주도 섹터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소식들이 나오면은 좀 선제적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 얼마 전에도 사실 요거 이슈 나오면서 진단키트 주들이 움직였었는데, 사실 랩지로믹스가 미국 쪽에 뭐 인수해갖고 진출한다는 소식 때문에 움직였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요번에는 또 그 부분이 조정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되돌림이 나오는 상황인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기술적으로 보면은 요 지금 가격대가 여기 잘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700원대, 1,500원대가 무너지지 않고 잘 지켜주고 있는데, 지금 그래도 추세를 보면은 조금씩 저점을 높여가는 추세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요게 과연 앞으로 연속적으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2,000원 라인을 돌파가 나온다고 한다면 추가 상승 여력도 있어 보이고, 아마 그 부분을 좀 포착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중장기 평선들을 다 돌파해 주려는 모습, 그러면 단기 평선들 올라오면서 추세가 다시금 되돌림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참고하시면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 지금 여기에서 잡히는 종목군들 대부분 보시면요, 시가총액이 좀 작거나 변동성 있는 종목들이에요. 보통 여기서 지금 AI 솔루션이 잡는 종목군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아니 왜 시가총액이 이렇게 작은 종목밖에 없냐? 네. 당연히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려면은 이런 종목군들이 단기 시세를 노려보기 좋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을 잡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도 그만큼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게 혼자서 이런 종목들 매매하시면요, 정말 정신이 쏙 빠져요. 네. 왜냐면 아니 오늘 양봉이 뜨고 장대 양봉 떠가지고 따라갔는데 갑자기 그냥, 그렇죠. 예, 많잖아요. 그런 경우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 그런 종목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이렇게 좀 이런 것들은요, 짧게 일단 승부 보고 끝낸다라는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 근데 혼자서 이걸 하기에는 좀 어려우니 이런 솔루션 활용해 보셔서 대응하시면은 좀 이런 종목들이 있고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런 데서 타점을 잡았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보시면서 접근을 한다고 한다면 공부도 되시고 또 뭐 트레이딩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 미코바이오메드 만나봤습니다. 감염병 확산 우려 소식이 있기는 했었지만 이게 이렇게까지 힘이 있을 만한 재료인가, 여기에는 의구심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그만큼 또 시장이 약하다는 소리가 되기도 하겠죠. 가끔 또 이유 없이 크게 상승이 나타나는 종목들도 있기 마련인데, 이런 종목들은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접근으로 여러분이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진입을 하고 나면은 또 사람인지라 욕심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내가 목표한 수익까지만 딱 얻고 나오는 전략이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미코바이오메드도 그 대표적인 종목으로 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 혼자서는 또 찾기 쉽지가 않습니다. 종목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 들어가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보시면 그 포착 시점을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증시 안에서 트레이딩을 하실 때 AI의 도움을 받아
만나보시라고 저희가 방송 중에 이벤트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처럼 그날 장 안에서 AI 시스템을 활용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 전까지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슈가 있는지 또 거래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앞으로의 연속성이 있을지 없을지 꼼꼼하게 살펴주시는 이주호 멘토님의 추가적인 전략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팍스 통신망도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앞으로 멘토님의 장중 대응 전략들 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50분 전까지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슈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렘이라는 종목을 통해서 이슈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0시 12분경에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냈습니다. 자, 음성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가 또 ESS를 생산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에서 급등하는 시세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 ESS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금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쪽이잖아요. 네. 연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 종목은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오. 싶어요. 특히나 이제 바나듐 레독스 전지 관련 시장인데 이게 결국에는 이 바나듐은 계속적으로 얘기가 과거에 나왔었고 이 ESS 관련돼서 오늘 아무래도 사실 이게 해리스 트레이드로 움직였다라고 하기에는 이미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해리스 때문에 조금 더 간 건 있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그런 이 시장에 진출하겠다라는 취지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한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진짜로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이러한 종목군들은 힘을 더 받겠죠. 그러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근데 최근에 주가 흐름 보시면요, 굉장히 탄력적으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ESS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미국 대선도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신재생 쪽으로 사실 ESS가 엮여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 ESS에 좀 보면은 원전, 그러니까 SMR도 이런 쪽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지금 뭐 ESS는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 그 에너지 저장을 풍력에서 만든 에너지를 저장할 거냐, 태양광에서 만든 에너지를 저장할 거냐, SMR에서 만든 에너지를 저장할 거냐 이렇게도 연결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트럼프가 된다고 했을 때 트럼프가 돼서 우리는 SMR에 좀 집중적으로 보자 하면은 결국에는 소형 원자로에서 만든 에너지를 데이터 센터에다가 옮겨서 사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중간에 저 에너지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게 시스템 필요하죠. 그럼 ESS가 그거에 대해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도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자꾸 ESS는 해리스 신재생 쪽으로 딱 이렇게 나눠버리면은 그러면 트럼프가 됐을 때 원전이랑 ESS랑 엮어볼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를 배제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오히려 좀 안 좋은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ESS 쪽은 물론 뭐 신재생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은 충격을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들이 오히려 뭐 트럼프가 지금 밀고 있는 화석 연료 관련 쪽이라던가 이러한 어쨌든 에너지와 관련돼서 트럼프가 만약에 뭐 유가 오일이라던가 천연가스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시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화석 연료 에너지를 개발하겠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럼 에너지 저장은 어떻게 할 건데를 접근해 본다고 한다면 ESS가 오히려 신재생으로만 접근하면은 피해 볼 수 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반대로 트럼프가 됐을 때 뭔가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구나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은 오히려 저는 지금 이 소식이 좀 추가 상승 여력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또 이렘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해리스 트레이드의 영향도 있기는 하겠지만 자체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SS 관련된 소식이 나왔죠. ESS는 멘토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정말 여기저기에 묶일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꼭 해리스와 엮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조금 넓혀놓고 시각을 들여다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또 오늘 장 안에서는
26% 넘게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AI 시스템이 이렇게 이슈가 어떤지는 모르더라도 그날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은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오늘 장 안에서 이램 정확한 시점에 포착을 해냈다는 거 보셨죠? 10시 12분경에 잡아냈는데 오늘 26% 넘게 상승이 나왔고 지금도 15% 정도 상승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을 혼자서는 찾기 힘드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체험권 보내드리니까요. 50분 전까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바로 넥스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왕고래 관련주로 항상 엮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장 안에서도 같이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왕고래 그 첫 시추와 관련해서 뭔가가 좀 가닥이 잡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지금 뭐 사실 뭐 피팅 밸브라던가 네. 지금 대한고래와 연결된 기업들이 지금 일제히 상승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 기업이 이제 철강 쪽이랑도 강관 이런 쪽으로도 엮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철강 관련해서도 지금 뭐 좀 말들이 많습니다. 이게 중국 관련해서 철강 쪽이 살아나느냐 안 나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 오늘 좀 움직인 부분들은 중국보다는 아무래도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좀 연결지어서 움직임이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 첫 시추에 대한 부분들이 선정이 됐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속적인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이 굉장히 큰 재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큰 재료인데 네. 큰 재료가 나오고 나서 한국가스공사가 그렇게 올라가고 나서 지금 완전 온데간데 없이 조용하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 시장 분위기가 지금 어때요? 안 좋죠. 네. 그런 상황에서 시세를 한번 누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소식이면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도 아까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 만약에 지금 대왕고래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이슈화가 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놓고 본다면 정말 큰 이벤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큰 이벤트 대비해서 관련주들이 요즘에는 힘을 못 쓰는 모습이었는데요.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재료가 나오면서 관련주들 급등 시세를 연출하는 상황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넥스틸까지도 그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도 7% 넘게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장중에는 10% 넘게 오름세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대왕고래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지속적으로 재료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는다면 그날 장 안에서 급등하는 시세 연출되는 종목들 여러분도 같이 캐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는 10시 13분경에 AI가 포착을 해냈죠. 이럴 때 진입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의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보면서 여러분이 수익을 챙겨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 중에 이벤트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AI 시스템 여러분도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50분 전까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AI 시스템은 또 열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롭게 포착된 종목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쇼박스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이 종목은 정말 요즘에 차트 네. 한번 흐름 보시면요. 와, 이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잘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올라가는 이유가 지금 일단 기대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이제 12월 달에 공개 예정인 지금 오징어 게임 2 요거 지금 예고편이 나왔는데 그쵸. 난리예요, 지금. 예. 그런 커뮤니티에서 난리예요, 지금 뭐. 그 배우 중에서 뭐 이거 스포 같아서 좀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얘기해도 될까요? 어떤 유명한 남자 배우가 오. 거기 여장하고 여장이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거기까지. 예, 유명한 배우입니다. 네. 그 뭐 더글로리에 나왔던 남자 배우인데 하여튼 그 유명하신 분, 약간 밉상 아이콘. 예, 그분이 힌트를 다 주신 것 같은데요. 그분이 그렇게 나오고 거기 배우가 뭐 난리예요. 거기 진짜 많잖아요. 유명하신 네. 배우분들이 거의 다 나오고 뭐.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또 오늘 나온 뉴스인데 지금 쇼박스가
좀 파묘에 대한 흥행도 있었고 최근에 사랑의 핫쇼핑 이런 것도 있었고 이제 조금 공부를 해보셨나요? 핫쇼핑. 보진 않았는데 저희가 아재핑이라고 별명을 네. 지어드렸는데. 보진 않았는데 인기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예, 그런데 지금 왜 그러냐면 이 넷플릭스랑 이런 OTT 관련해서 특히나 쇼박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직접적으로 제작해서 배급하는 작품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IP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 얼마 전에 손석구 씨 나왔던 살인 장난감, 네. 예, 이것도 쇼박스랑 연결이 되어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이 IP를 가지고 있다는 게 저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흑백 요리사 있잖아요. 네. 그 IP는 사실 제작을 우리 JTBC 산하에 있는 그 기업이 했지만 그거의 IP, 그러니까 판권 자체는 넷플릭스가 온전히 다 가지고 있어요. 오. 왜냐하면 그거 작품을 계약을 할 때 투자를 그냥 넷플릭스에서 전부 다 했거든요. 출연료라던가 이런 제작비 전부를.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에서 그걸 IP를 온전히 가지고 있는데 그 작품이 잘 되면은 그거에 대한 온전한 이득은 넷플릭스에서 가져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쇼박스가 왜 빛이 나냐면 결국에는 뭐 배급도 하고 제작도 하고 그냥 자체 IP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좀 뉴스 보고 좀 약간 이해가 안 됐던 게 쇼박스가 일본에서 흥행을 한다라는 뉴스가 있는데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쇼박스 자체가요? 예. 그 지금 일본에서? 파묘가 일본에서 개봉된 영화 중에 가장 높은 흥행 실적을 기록했다고 진짜요? 합니다. 뉴스가 나왔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왜 이게 약간 그분들이 네. 커뮤니티만 좀 보셨어도 이거 약간 한일 영화인데 약간 한일과 한일 강하거든 느낌이. 그렇죠. 근데 왜 일본에서 하필 일본에서. 네, 그거 많이 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뉴스도 있고 결국에 지금 쇼박스가 원래 지금 한 과거에 매출 1,000억 찍었던 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2017년도인가? 그때 이후로 지금 처음이라고 합니다. 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쇼박스가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안 좋았었는데 지금 이번에 파묘 흥행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많아요. 특히나 파묘가 이 쇼박스에서 자체 제작 배급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작을 쇼박스에서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IP 그럼 지금 이미 베트남이라던가 인도네시아에서는 흥행을 했었고 그러면 그 IP가 이제 만약에 더 다른 데로 또 흥행이 또 기류가 탄다고 그러면요. 사실 그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쇼박스 쪽에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부각되는 상황 속에서 오징어 게임 2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사실 이 부분이 지금 주가에 강하게 작용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꾸준히 뭐 저는 시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 연말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렇게 새롭게 잡힌 종목으로 쇼박스를 만나봤습니다. 차트상으로 만나봤을 때 정말 소리 소문 없이 꾸준히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계속해서 콘텐츠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가는 상황입니다. 이 콘텐츠가 흥행을 한다면 IP를 가지고 있는 주체가 어디인가 여기에 또 관심이 쏠리겠죠. 쇼박스가 직접적으로 배급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시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괜찮을 종목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이 이런 멘트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날그날 장 안에서 급등하는 종목들 여러분이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캐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처럼 AI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간접적으로 트레이딩 해보실 수 있습니다. 50분까지만 문자 받고 있으니까 서둘러서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까지 대응 잘 해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